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회. 죽은 아내를 닮은 그녀, 운명의 시작. 드라마는 숨막히는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상 김한철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현 중전을 시해하고 그 누명을 씌워 세자빈 홍연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왕세자 이강은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김한철에 의해 저지당하고 맙니다. 강한 것만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라는 좌상의 서늘한 말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강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사치를 즐기는 망나니 세자로 살아가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좌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서슬퍼런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의 흑백 같은 삶과는 정반대로 씩씩하고 수완 좋은 보부상 박다리의 등장은 극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비밀은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 강에 빠진 채 발견되기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양부모조차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며 고모 홍난이는 한양에 가면 죽는다. 누구도 너를 알아봐서는 안 된다는 불길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려문이라는 낡은 관습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당찬 매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는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의 궤도는 한양 한복판에서 극적으로 교차했습니다. 어김없이 망나니 행세를 하며 기방으로 향하던 이강의 눈에 추노꾼들에게 쫓기던 다리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강의 시간은 멈춥니다.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 세자빈 홍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폐위된 재운대군 이윤의 시계를 부수는 해프닝을 겪고 기방에 갇히지만 기생옷으로 위장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그녀가 이강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운명적인 재회 장면은 1회의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회는 묵직한 궁중 암투와 비극적인 서사 속에서도 김세정 배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베테랑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가 조화를 이루며 극의 균형을 훌륭하게 잡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복수극에 기억상실과 도플갱어라는 판타지 요소를 더해 흥미를 유발한 점이 매우 영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2회 예고편에서 암시된 영혼 체인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두 남녀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톡톡 튀는 퓨전 사극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다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두 사람은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첫 방송부터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합격점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2회. 국밥 약속, 운명적 재회. 2화의 서막은 그야말로 강렬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세자빈 강연월은 세자를 위해 죽어다오라는 잔인한 왕명을 받들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월화노인의 개입으로 그녀는 목숨을 구하는 대신 붉은 인연의 실 홍연이 봉인된 채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박홍란은 연월에게 박달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천한 보부상이라는 신분을 주며 절대로 한양에 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한편 좌의정 김한철은 가짜 시신과 옷가락지로 이강을 완벽히 속이고 아내의 죽음에 절망한 이강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 복수만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2회는 극의 중심이 되는 비극적 사건의 배경과 기억을 잃은 세자빈이라는 핵심 설정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1회의 마지막 기방의 지붕에서 떨어진 다리를 받아든 이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웠소. 부인이라 읊조리지만 이내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에게는 아내의 점이 없었으며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씩씩한 보부상일 뿐 그가 알던 세자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강은 아주 오래 기다린 악몽이라며 그녀를 애써 밀어내려 합니다.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고 도망친 대역죄인이거나 혹은 정체를 숨긴 관노일 수 있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강이 겪는 내면의 혼돈을 강태호 배우가 섬세한 눈빛 연기로 표현해내며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낯선 여인을 향한 의심 사이의 복잡한 감정선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이성은 그녀를 향한 운명적인 끌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히 부당하게 자결을 강요받는 과부를 돕는 과정에서 다리가 내뱉은 춘향이가 지킨 것은 정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라는 말은 과거 세자빈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강은 그녀를 돕기 위해 암행어사 행세까지 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눈 내리는 밤 슬픔에 잠긴 이강의 눈물을 닦아주며 국밥 사드릴까요? 라고 묻는 다리의 순수한 위로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닌 두 사람이 홍연으로 묶인 운명임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연료비건으로 앙심을 품은 양반댁의 모함에 빠져 도둑 누명을 쓰고 잔혹한 형벌인 하초절단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이강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녀를 구해냅니다. 내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가자 국밥 먹으러. 의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 이화의 시작에서 끊어졌던 두 사람의 붉은 인연의 실이 마침내 다시 이어졌음을 알리는 운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와 유쾌한 현재, 그리고 묵직한 궁중 암투가 절묘하게 교차하며 이회는 극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이강은 그녀의 정체를 언제쯤 알게 될지, 두 사람의 위험한 인연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 배신의 총구 엇갈린 운명. 지난회 도둑 누명을 쓰고 잔혹한 형벌인 하초절단의 위기에 처했던 박다리는 왕세자 이강의 극적인 등장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곁에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 직감하고 일부러 모진 말로 그녀를 한양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이 안타깝게 엇갈리는 동안 또 다른 비극적인 사랑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폐위된 왕자 이훈과 좌의정 김한철의 외동딸 김우희에 묻어둔 연정입니다. 이훈은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그녀를 밀어내려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강과 다리의 운명과 묘하게 겹쳐지며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밟힌 청춘들의 슬픈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또다시 이들을 한 곳으로 이끕니다. 이강은 김한철의 협박에 못 이겨 김우희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가고 그 길에 이훈의 마지막 연설을 전하려던 다리와 마주치며 아슬아슬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예상치 못한 습격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습격 속에서 이강은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무술 실력을 드러내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망나니 세자가 아닌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자신을 단련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김우희가 숨겨둔 총으로 이강을 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훈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강의 목숨을 거두는 악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번 3회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모든 관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위해 순수했던 여인이 악마로 변모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 도구가 총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뛰어넘는 물건이라는 점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판타지 서사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며 흥미진진함을 더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김우희는 이강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이훈을 다음 세자로 추대하려는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김한철은 현황을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이훈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겨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에 당황한 김우희는 결국 자신이 이강을 살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욕망으로 엇갈리는 부녀의 모습은 이 드라마의 악역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비정하게 그려지는지를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이강을 발견한 것은 또다시 박다리였습니다. 그녀는 광군들의 추격 속에서도 그를 동굴에 숨기고 밤새도록 간호하며 생명의 은인이 되어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날 잡은 것이다. 정신을 잃어가던 이강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다리의 모습에서 죽은 아내를 겹쳐보며 내뱉은 이 마지막 대사는
1회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이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였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엔딩이었습니다. 2강에는 달이 흐른다 3회는 충격적인 반전과 묵직한 서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웰메이드 퓨전 사극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운명 속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2강에는 달이 흐른다 4회, 영혼 체인지, 운명의 입맞춤. 지난 회 김우희의 총에 맞고 쓰러졌던 2강은 박다리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무사히 한양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궁궐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김우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유배길에 올랐고, 대왕 대비는 왕 이의를 독살하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2강은 돌아오자마자 유배 행렬을 막아서며 이훈을 구해내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힘과 궁궐 장악력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망나니 세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강은 자신을 시해하려 한 김우희와 왕을 독살하려 한 대왕 대비의 죄를 모두 덮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좌의정 김한철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적의 적인 대왕 대비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과 가족의 위협 앞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망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군주로서의 냉혹함과 치밀함을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복수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는 2강의 다크 히어로적인 면모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생각한 다리는 이제 한양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2강은 마지막으로 함께 낙화놀이를 보자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가 다리에게 선물할 꽃신을 사러 간 사이 다리는 김한철의 수하인 조판서와 시비가 붙고 할 말 다하다 위기에 처합니다. 이 모습을 본 2강은 격하게 화를 냅니다. 이는 죽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그의 절박한 분노였지만, 다리는 그가 자신을 그저 죽은 아내의 대용품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해로 어긋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모진 말을 후회한 2강은 다시 다리를 찾아가고, 이럴 땐 사과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당찬 훈계 속에서 또다시 죽은 빈궁의 모습을 겹쳐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그 순간 다리의 손목에 봉인되어 있던 홍연이 강렬한 빛을 뿜어냅니다. 놀란 두 사람이 비틀거리다 함께 강물에 빠지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을 잃은 2강에게 다리가 숨을 불어넣기 위해 입을 맞추는 순간 영혼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막힌 입맞춤은 단순한 구명행위를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뒤바꾸는 운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망난이 세자의 몸에 갇힌 보부상 다리와 기억을 잃은 세자빈의 몸에 갇힌 2강은 이 혼돈 속에서 복수와 사랑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요? 역대급 케미를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킨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2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 영혼 체인지와 꽃길 엔딩. 지난 회 운명적인 입맞춤과 함께 강물에 빠졌던 2강과 박다리. 5회는 서로의 몸이 뒤바뀐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뜨는 두 사람의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졸지의 보부상 처녀의 몸이 된 왕세자 2강과 건장한 사내의 몸이 된 다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남을 시도하지만 궁 안팎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만듭니다. 이에 2강은 기지를 발휘하여 대왕 대비에게 접근, 죽은 세자빈과 똑 닮은 다리의 얼굴을 이용해 내관 신분으로 궁에 잠입하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좌상 김한철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대왕 대비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며 2강은 우여곡절 끝에 내관이 되어 자신의 몸을 가진 다리 곁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며 다시 입을 맞춰보지만 야속하게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당분간 바뀐 몸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2강은 다리에게 세자로서의 행동 강령을 하나하나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설픈 세자 연기와 죽은 세자빈을 쏙 빼닮은 미모의 내관이 세자의 곁을 지키는 모습은 궁궐 내에 기묘한 소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자가 내광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는 스캔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모습이 뒤바뀐 남녀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궁중 생활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김세정 배우의 능청스러운 세자 연기와 강태호 배우의 섬세한 다리 연기가 빛을 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영혼 체인지는 두 사람이 서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의 몸을 한다리는 그가 매일 밤 시달려온 끔찍한 악몽을 직접 겪으며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반면 자신의 몸에 들어간 다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본 이강은 자신이 겪던 불면의 밤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잠 못 들던 밤 함께 산책을 나선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꿈을 나누며 한층 가까워집니다. 집신이 아닌 꽃신을 신는 삶을 꿈꾼다는 다리의 말에 이강은 직접 꽃나무를 털어 꽃비가 내리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너의 계절은 봄밤인 걸로 하자. 앞으로 내가 밟는 길은 꽃길인 걸로 하자. 라는 그의 달콤한 고백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구원,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꿈결 같던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한 이불 아래에서 눈을 뜨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우희와 이훈이 이 모습을 목격하며 충격적인 엔딩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자와 내관의 동침이라는 파격적인 상황을 들켜버린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5회는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코믹함과 애틋함을 오가는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져 앞으로 전개될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6회. 위기 속 꽃신 그리고 각성. 지난 회 한 이불 아래에서 눈을 뜬 이강과 박다리의 모습은 결국 궁궐 내 거대한 스캔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우희와 이훈 그리고 억울하게 귀양간 도승지의 정인인 미금의 눈에 띄면서 세자가 내광과 남색을 즐긴다는 낯뜨거운 소문이 궁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좌상, 김한철이 다리의 정체를 알아채고 목숨을 위협해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다리는 이강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관노가 되겠다고 자처하지만 이강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대왕대비와의 위험한 거래를 선택합니다. 바로 과거 대왕대비가 왕을 독살하려 했던 결정적 증거인 독 묻은 탕약 그릇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리를 궁녀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리는 대왕대비의 비호 아래 후궁 내정자로서 궁에 머물게 되지만 이는 또 다른 암투의 서막을 알리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궐 생활 속에서도 두 사람만의 몽글몽글한 로맨스는 피어났습니다. 이혼을 만난다는 핑계로 기박나들이를 가장해 궁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약속 취소 덕분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강은 다리에게 새 옷과 예쁜 꽃신을 선물하며 집신 대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지난밤의 약속을 지킵니다. 저작거리를 거닐며 평범한 연인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의 모습은 비극적인 운명과 대비되어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죽은 세자빈 연월과 똑같은 말을 하는 다리를 보며 이강은 자신이 복수를 잊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홀로 두 사람의 추억이 서린 장소를 찾아가 죽은 아내에게 사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씁니다. 위기는 가장 방심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김한철의 사주를 받은 제조상궁이 다리를 납치해 강제로 불임약을 먹이려 한 것입니다. 이는 대왕대비가 쓸모 없어진 다리를 내치게 만들기 위한 잔혹한 계략이었습니다. 약기운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이강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로 속에서 타오르는 꽃신이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다리의 소박한 꿈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적들을 제압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타다만 꽃신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찾아 달려온 다리를 마주한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그녀의 품으로 쓰러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6회는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적 설정이 주는 코믹함과 궁중 암투의 긴장감, 그리고 애절한 로맨스를 완벽한 비율로 버무려낸 명품 회차였습니다. 특히 엔딩 장면에서 지금 내 몸에는 이 계집애가 있고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라는 이강의 독백은
육체의 뒤바뀜을 넘어 영혼 깊숙이 다리에게 스며든 그의 사랑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대용품이 아닌 박다리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이강의 각성은 앞으로의 전개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언제쯤 원래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한철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7회. 피로 맺어진 영혼 체인지, 처절한 복수의 서막. 이번 7회는 좌상 김한철이 박다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강의 고뇌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다리의 몸을 하고 있는 이강은 자신의 영혼이 깃든 다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차갑게 밀어내며 거리를 둡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리는 그의 매몰찬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이강의 슬픈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강이 유일하게 믿었던 벗이자 형제인 이훈과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납니다. 이훈이 정인인 김우희를 지키기 위해 좌상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인 짐조 주인의 아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강의 고립감은 극에 달하고 그 곁을 지키며 위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몸을 한 다리뿐이었습니다. 이강은 좌상의 권력 기반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맹독, 짐조에 있음을 확신하고 끈질긴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는 궁 밖에서 짐독을 다루는 의문의 탈쓴 남자를 쫓으며 결정적인 단서인 향주머니를 손에 넣습니다. 한편 다리의 고모 홍나는 다리가 위험천만한 한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옵니다. 다리를 강제로 청나라로 보내려던 홍나는 다리의 몸에 이강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다리의 손목에 있던 붉은 흉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기이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영혼 체인지는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리를 제거하려는 제조상궁의 계략으로 다리는 이훈과 사통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강은 다리의 몸으로 모진 고초를 견뎌내려 하지만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리는 대왕 대비를 찾아가 스스로 후궁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그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태형이 집행되는 형장에 다리가 뛰어듭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강을 감싸 안는 순간 두 사람의 등에서 흐른 피가 맞닿으며 기적처럼 다시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두 사람의 처절한 사랑이 피를 매개로 다시 한번 운명을 뒤바꾼 것입니다. 7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과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가녀린 다리의 육체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강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분노에 차오른 눈빛으로 오냐, 내 모조리 죽여주마라고 내뱉는 이강의 마지막 대사는 그가 이제 더 이상 망나니 세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할 복수의 화신으로 각성했음을 알리는 강렬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판타지적 설정인 영혼 체인지를 감정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몸으로 서로의 고통을 감내했던 두 사람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이 이토록 잔혹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슬픔을 배가시켰습니다.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릴 이강의 핏빛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8회. 짐조의 비밀과 핏빛 고백. 지난 회 짐독을 다루는 탈쓴 남자를 추적하던 이강은 그가 흘린 향갑을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3년치 궁 출입 명부를 뒤진 끝에 지목된 인물은 바로 제조상궁. 그녀는 다리를 해치려다 실패하고 옥에 갇혔지만 이미 좌상 김한철에게 버림받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좌상의 비정함에 분노한 이강은 다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국혼을 앞둔 시점이라 위험하다는 금왕 이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강은 간절한 호소 끝에 다리를 종우품 소운에 책봉하며 그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곁에 둡니다. 이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자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강은 제조상궁의 흔적을 쫓아 국내 비밀 공간에서 맹독을 가진 새 짐조의 새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는 김한철이 파놓은 경고이자 함정이었습니다. 이강의 마음을 눈치챈 김한철은 여론을 조작해 다리를 패빈 연월과 엮어 매장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강을 도운 것은 배신한 줄 알았던 이훈이었습니다. 이훈은 천국 상인의 도움을 받아 짐조의 회귀 본능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이강은 그의 진심을 확인하며 용서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우희는 이강을 찾아가 짐조의 은신처를 알려주는 대가로 국혼을 깨고 본인과 이훈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김한철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신처에 폭약을 설치해 흔적을 지우고 어미 짐조를 탈출시킵니다. 독이 오른 짐조는 곧장 새끼가 있는 궁으로 날아들어 사람들을 습격하고 아수라장이 된 궁궐에서 다리는 다른 궁인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짐조를 유인합니다. 좌상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짐조를 생포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이강은 다리가 위험에 처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활시위를 당겨 짐조를 사살합니다. 복수의 결정적 증거보다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이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다리는 자신 때문에 복수의 기회를 날렸다며 자책합니다. 그녀는 이강이 자신을 봐주지 않더라도 그가 염원하는 복수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강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복수에 매달렸던 진짜 이유는 증오와 죄책감을 털어내고 온전히 다리에게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많이 연모한다, 박다리를. 마침내 터져나온 이강의 고백과 함께 시들어가던 두 사람의 홍연이 다시 붉게 피어나는 엔딩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명분보다 사랑이라는 뜨거운 본능을 택한 이강의 선택은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운명이 더욱 격정적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고 해. 달빛 청혼과 비밀 통로 발견. 지난 회 짐조를 사살하고 초랭이 탈이 자폭하면서 좌상 김한철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강과 이훈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진 술도가의 실소유주가 김한철임을 밝혀내기 위해 전 주인인 윤가계심을 찾아 나서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한편 살벌한 궁박 상황과는 달리 궁 안에서는 핑크빛 기류가 흐릅니다. 다리가 처음으로 만든 요리를 먹고 급체한 이강이 손을 따다가 요리 중 손을 다친 다리와 함께 물에 손을 넣는 순간 기적처럼 몸이 뒤바뀝니다. 그동안 미스터리였던 영혼 체인지의 조건이 피와 물의 접촉임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풀리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규칙을 활용해 반격을 가할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강은 다리를 위해 준비한 꽃신과 직접 도안한 꽃반지를 건네며 나의 여인이 되어달라고 애틋하게 청혼합니다. 달빛 아래서 부부의 연을 맺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붉은 실의 인연인 홍연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고모 홍란의 잘못된 선택이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녀가 은월각 상선에게 다리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 정보는 곧바로 김한철의 귀에 들어갑니다. 김한철은 이를 역이용해 다리를 죽은 빈궁이 살아 돌아와 짐조 사건을 일으킨 배우로 둔갑시키는 소름 끼치는 계략을 꾸밉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궁지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며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한철의 계략으로 위기에 처한 다리는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 시간을 멉니다. 그 사이 이강과 이훈은 무너진 술도가의 잔해를 수색하다가 믿기 힘든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로 술도가 지하에서 김한철의 사가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초랭이 탈의 정체가 내이녀 김덕춘이며 그녀가 바로 이들이 찾던 윤가계심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비밀 통로의 발견은 김한철이 그동안 어떻게 은밀하게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를 증명하는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악의 심장부로 통하는 길을 찾아낸 이강과 이훈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김한철의 숨통을 조여갈지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구에는 로맨스의 절정과 미스터리의 해결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강과 다리의 혼례 장면은 영상미와 감정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명장면으로 이후 닥쳐올 시련과 대비되어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한철이라는 악역이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비뚤어진 사랑과 집착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다리를 빈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광기는 섬뜩하면서도 과연 그의 집착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또한 몸이 바뀌는 규칙을 알아낸 두 주인공이 이를 이용해 어떤 통쾌한 사이다를 보여줄지 앞으로 펼쳐질 두뇌 싸움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0회. 풀려난 악인, 되찾은 기억. 드디어 좌상 김한철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강과 이호는 끈질긴 추적 끝에 계산현 사건의 핵심인 짐조가 사육되던 인왕산 술도가 동굴과 좌상의 저택이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명백한 영모의 증거 앞에 김한철은 추포되며 정의가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금왕 이인은 과거 계산현에 작성했던 미략서 때문에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당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왕의 약점이 현재에 이르러 거악을 단죄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강은 피눈물을 흘리며 수사를 멈춰야만 했고, 이 장면은 권력의 비정함과 주인공의 무력감을 극대화하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좌상의 귀환은 곧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김한철은 자신의 딸 김우희가 이훈과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추격에 나섭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두 사람은 결국 집요한 추격 끝에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이들은 사랑의 도피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오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자식의 행복마저 짓밟는 김한철의 잔혹함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연인의 슬픈 운명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강은 친구와 정인의 불행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한편 금왕 이인은 박다리를 마주한 순간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빈궁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왕은 이번만큼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화재를 위장해 다리의 죽음을 조작하고 고모 홍난과 함께 청나라로 피신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김한철이 한양에 잠입한 홍난의 존재를 눈치채면서 왕의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김한철의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극을 휘감았습니다. 10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전율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연월 시절 살았던 운정궁을 찾은 다리. 그곳에서 그녀는 그동안 꿈속에서만 어렴풋이 보았던 기억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강과 어떤 사이였는지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리의 각성은 수세에 몰려있던 이강 측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되찾은 기억 속에 김한철을 무너뜨릴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 그리고 기억을 찾은 그녀가 이강과 어떤 재회를 하게 될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0회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악의 끈질긴 생명력과 그 앞에 무력한 주인공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고구마 같은 답답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사이다를 위한 도움닫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권력마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각성한 여주인공의 등장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남의 배우가 연기한 금왕 이이가 보여줄 마지막 결단이 예고되면서 다음 주에는 판을 뒤집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들은 지옥 같은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고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1회. 각성한 왕과 밝혀진 진실. 기억을 되찾은 박다리의 선택은 도망이 아닌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월 시절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강이 홀로 복수심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인한 결단을 내립니다. 금왕 이이에게 선전포고를 날리고
곧장 이강에게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운명에 순응하던 과거와 달리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의 이러한 용기는 나비효과처럼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무기력하게 김한철에게 끌려다니던 이익 또한 아들 부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각성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김한철의 뜻을 거스르고 다리의 양부모를 지키기로 결심하며 허수아비 왕이 아닌 진정한 군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정인 김우희를 잃고 폐인처럼 지내던 이훈의 서사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술독에 빠져 지내던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김한철을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김한철은 그에게서 과거 자신의 정인을 떠올리며 그를 살려보냅니다. 악역에게서 엿보인 의외의 연민은 김한철이라는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이훈을 다시 삶으로 이끈 것은 바로 이강이었습니다. 이강은 이훈의 무모한 계획을 눈치채고 그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다시 힘을 합치자는 이강의 손을 잡은 이훈.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남자가 다시 의기투합하는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김한철과의 전면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브로맨스와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올랐습니다. 이강은 김한철이 자신이 죽으면 왕의 미략서가 공개된다고 말한 점에 착안해 계사년 사건의 핵심인 초랭이 탈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한철이 부리는 비밀 조직 무명단의 실체에 접근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다리의 활약 또한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보부상 시절 쌓아온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과 기질을 발휘해 대왕 대비 한시의 도움을 얻어 김우희와 접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삼엄한 감시를 뚫고 정보를 빼내는 다리의 모습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이강과 함께 난세를 헤쳐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1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이강은 우연히 아버지 이희와 박홍란의 만남을 목격하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 연월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가 그 비밀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이강. 자신을 보자마자 미안함에 오열하는 그를 말없이 끌어안으며 애써 웃어 보이는 다리의 모습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틋한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 두 사람. 과연 이들은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끊고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는 김세정 배우의 단단한 내면 연기와 강태호 배우의 폭발적인 감정 연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회차였습니다. 특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이처럼 우는 강태호와 그를 품어주는 김세정의 엔딩씬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두 사람의 서사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또한 악역 김한철에게서 보여진 의외의 인간적인 면모는 극의 깊이를 더하며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선 복합적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그 결말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2회. 목숨 건 탈출과 반격. 이번 12회는 자신의 양부모와 고모 홍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김한철의 덫으로 걸어들어가는 박다리의 비장한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연호림을 밝히며 차명의 위기에 놓인 다리.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난 것은 김우희의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고 이강에게 가래복을 보내며 은밀한 쪽지를 전달합니다. 별궁을 빠져나가 소란을 일으켜 다리를 탈출시키겠다는 그녀의 계획은 사랑하는 이훈과 이강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던진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별궁 상궁으로 변장해 다리 대신 옥사에 들어가는 우희의 모습은 악역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보여준 가장 극적인 반전이자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이훈 역시 그녀의 뜻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로 다짐하며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무기력했던 금왕 이희의 변화 또한 극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아들 부부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그는 처음으로 김한철에게 맞서며 이강과 다리의 탈출을 돕습니다. 김한철을 무너뜨릴 유일한 단서인 무명단의 근거지를 찾기 위해 이강에게 호부를 건네는 왕의 모습은 잃어버린 군주의 위엄을 되찾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우희의 배신을 알게 된 김한철은 그녀의 몸종 열의를 잔인하게 살해하며 광기를 드러냅니다.
백을 죽인들 내가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는 그의 대사는 권력의 눈먼 괴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왕 대비 한씨가 과거 장정왕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김한철이 이를 이용해 선왕과 한씨의 오라비들을 제거했다는 계사년 사건의 추악한 진실까지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강과 다리는 무명단의 단서가 담긴 병서를 찾기 위해 기상천외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두 사람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다리가 한양에 남아 병서를 찾고 무술에 능한 이강이 가막산으로 가 무명단을 치는 이 전략적인 영혼 체인지는 판타지적 설정을 영리하게 활용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두 사람의 호흡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병서와 호부를 손에 넣은 이훈이 다리가 있는 가막산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하는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2회는 인물들의 희생과 각성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며 극강의 몰입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 요소를 단순히 코믹한 상황극이 아닌 난세를 헤쳐나가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두 주인공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우희와 이훈의 비극적인 서사와 김한철의 악랄함이 대비되며 극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했습니다. 가막산에서 발견된 이훈의 어머니가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김한철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집니다.